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당신의 뇌는 서두르는 법이 없다. 저자는 양은우, 출판사는 웨일북입니다. 육상 선수 2명이 출발점에 나란히 서 있다. 1000m 장거리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이다. 출발을 알리는 총소리가 울리고 두 선수가 나란히 결승점을 향해 달려나간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하다. 한 선수가 달리는 트랙에는 장애물이 없이 평평한데 다른 선수가 뛰는 트랙에는 허들과 웅덩이 같은 장애물이 도처에 널려 있다. 장애물이 있는 트랙을 뛰는 선수는 있는 힘을 다해 달리지만 허들에 걸려 넘어지거나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보니 속도가 전혀 나지 않는다. 결국 제풀에 지쳐 쓰러진 채 시합을 포기하고 만다. 조바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육상 경기에서 장애물을 두고 달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빨리 달리고 싶어도 장애물에 걸려 속력이 나지 않거나 넘어져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반복이 되다 보면 사는 것이 피곤하고 삶에서 오는 행복감이나 만족도를 느낄 수 없게 된다. 조바심은 여유로운 삶을 갉아먹는 종과 같다. 조바심이 생기는 경우, 우리는 주로 어떤 경우에 마음이 조마조마해질까? 우선은 무언가 해야 할 것 혹은 하고 싶은 것이 있다. 외부적 요인에 의해 강제적으로 하든 내부적인 동기에 의해 자발적으로 하든 해결해야 하는 일 혹은 달성하려는 목표가 있다. 해야 할 일이 없다면 마음이 조마조마할 이유도 없다. 해야 할 일 혹은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졸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일이 잘못될 것을 우려하는 마음이다. 대학 입시, 승진, 전직, 결혼, 투자, 아이의 귀가, 마음에 드는 물건 구매, 약속 시간, 실적 등 의도한 목표와 실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하려던 일이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면 걱정할 이유가 하등 없다. 세 번째는 시간적 제약이나 압박을 느끼는 것이다. 일을 끝내야 할 시간 혹은 무언가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 시간을 맞출 수 없을 것 같고 그로 인해 결과가 틀어질 것 같을 때 초조한 마음이 생긴다. 데드라인이나 시작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일이라면 언제라도 시작하고 끝낼 수 있으니 굳이 초조할 이유가 없다. 조바심은 해야 할 일 또는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나 시간의 제약이나 압박으로 결과가 잘못될 것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나타난다.
단순히 성격이 급해서 또는 인내심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조바심 테스트. 일상에서 느끼는 조바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해보자. 병원에서 진료 순서를 기다리거나 지하철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등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이 힘들다.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깝다. 끊임없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린다.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하지 못하고 이 일 저 일 번갈아가며 한다. 자꾸 쓸데없는 걱정이 든다. 짜증을 자주 내거나 조그만 일에도 화가 난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힘들다. 다른 사람에 비해 밥을 빨리 먹는 편이다. 잠자는 시간이 아깝게 여겨진다. 자주 성과에 대한 압박감을 느낀다. 운전 중에 길이 막히면 화가 난다. 하루 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항상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운전할 때면 이상하게 교통신호에 자주 걸린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신경을 많이 쓴다. 퇴근 무렵에는 늘 쫓겨다니는 기분이다. 편법이나 불법으로 성과를 얻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은 쉽사리 시작하지 못한다. 폭넓게 생각하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사고하는 편이다. 늘 일에 치여 산다.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 기회주의자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 긴 글은 보기가 힘들다. 자주 딴짓을 한다. 해야 할 일이 많아도 집중해서 하지 못한다. 자주 심장이 뛰고 호흡이 가빠진다. 무언가를 시작했다가도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보다 욕심이 많은 편이다. 자신감과 조바심. 대개 조바심은 잘못된 사고나 습관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바심을 없애려면 이러한 잘못된 사고나 습관을 고치는 것이 필요한데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자신감이다. 자주 조바심을 느끼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에 대한 신뢰, 다시 말해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이 많다. 2015년 국제 교육연구 학술 저널에는 성인 사이에서의 인내심과 자신감, 스트레스 수준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논문이 실렸다. 인도의 도시 아우랑카바드의 마라트와다 교육대학교 조교수 칸 담비어 하비브는 지역의 남녀 대학생
100명을 선정하여 학생 스트레스 척도와 사회진흥 척도를 검사했다. 그 결과 인내심과 자신감, 스트레스 수준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나타났다고 한다. 즉, 인내심과 자신감이 높으면 스트레스 수준은 적당하게 나타나지만 인내심과 자신감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수준은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조바심은 일종의 스트레스 반응이므로 자신감이 낮을수록 조바심이 커진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사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정 정도는 그런 성향이 있다. 무엇이든 자신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어떤 콤플렉스이든 그 콤플렉스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자신이 없다고 느낀다. 자신감의 깊이가 차이날 뿐 이 세상을 완벽한 자신감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간혹 지나치게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은 실제 자신감보다는 맥락 파악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자신의 콤플렉스와 상관없이 매사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확신이 없으며 사소한 일에서도 쉽사리 의사결정을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결과가 좋게 나타날 수 없고 그러한 행동 패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자신감 저하로 이어진다. 결국 무슨 일을 하든 자신이 하는 일에 믿음이 가지 않고 결과를 의심하게 되며 불안과 조절을 느낀다. 자신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을 쉽게 떨쳐버릴 수 없다. 그러므로 조바심을 없애기 위한 첫걸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낮은 신뢰를 떨쳐버리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다. 부정적 사고가 조바심에 미치는 영향. 안타깝게도 조바심에 시달리는 사람은 대부분 부정적인 사고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 뒤집어 말하면 부정적인 성향의 사람은 쉽사리 조바심의 포로가 될 수 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인간의 뇌는 안전과 생존을 유지하는 데 위협이 되는 모든 요소에 대해 신속하게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진화해 왔다. 스트레스 받거나 걱정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뇌는 즉각적인 위협이 있다고 믿도록 자신을 속임으로써 그 위협에 맞서 싸우거나 위협에서 벗어나 도망칠 준비를 한다. 뇌는 선천적으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더 빨리 반응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사람이 칭찬보다는 비난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인지치료 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그 사람이 가진 사고와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사고하는지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매사 부정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정서,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런 해로운 인식은 불안장애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비록 뇌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빠르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졌을지라도 그 감정에 오래 사로잡히면 삶을 초조와 불안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매사 조바심을 내게 되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부정적인 사고는 불확실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상실하게 한다. 그 중 하나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다. 체코 출신의 소설가 밀란 군테라는 두려움의 원천은 미래에 있고 미래로부터 해방된 자는 아무것도 겁날 게 없다 라고 했다.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시간이다.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와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그 많은 변수와 불확실성이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내게 유리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지만 예상과 달리 불리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지금 잘 나가는 사람도 뜻하지 않은 일로 위기에 처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도 언제 가진 것을 모두 잃고 빈 털터리가 될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미래는 두려운 존재다. 조바심이 발동하는 상황을 살펴보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 원천에 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장차 다가올 미래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에 불안한 마음이 들고 혹시나 기대하는 결과가 어긋날까 조주한 마음이 생긴다.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데 모아둔 돈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시달리지나 않을까. 갑자기 암에 걸려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지 않을까 등 미래가 기대와 달리 전개될까봐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는 다시 자신감의 문제로 귀착한다. 자신감이 부족하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어렵다. 자신이 하는 일을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특히나 과거에 오랜 시간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험이 있다면 그러한 두려움이 점차 커지고 그 두려움은 다시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잡아먹는다. 결국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조바심에 빠지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머릿속 원숭이.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의 머릿속에는 원숭이가 한 마리씩 살고 있다. 이 원숭이는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말을 걸고 성가시게 군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잘못될 결과가 무엇인지, 가진 단점은 무엇인지, 나의 한계는 어디까지이며 그것을 넘어서는 일을 하면 어떤 해로운 일이 일어나는지 쉴 새 없이 이야기한다.
주로 이런 것들이다. 너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건 안 돼. 그만둬. 이건 너무 어렵다. 너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힘든데 그냥 그만두고 쉬는 게 어때? 너가 그렇지 뭐. 잘하는 거 하나라도 있니? 또 시작이냐? 언제까지 그렇게 바보처럼 살래? 이걸 꼭 지금 해야 돼. 오늘은 좀 쉬고 내일 하자. 이미 눈치챘겠지만 이 원숭이는 사사건건 딴지를 걸고 주의력을 흐트러뜨리며 자신감을 뺏어가고 부정적인 사고를 갖도록 만들어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시도하는 것을 주저하게 한다. 사람에 따라 정도는 차이는 있지만 이 원숭이는 포기할 줄 모르고 집요하게 말을 걸어온다. 미래를 내다보고 대처하기보다는 현재의 만족을 추구하도록 부추긴다. 온갖 딴지를 걸어 현재의 만족을 추구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자신감을 잃고 무언가 선뜻 시작하기 어렵게 만든다. 시간이 지날수록 손에 쥐는 것이 막상 없다. 그러니 조바심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 원숭이는 사람들이 조바심을 느끼게 하는 원인 제공자이다. 머릿속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한 조바심에서 자유로워질 수는 없다. 조바심에 치여 살지 않기 위해서는 당신이 이 원숭이를 머릿속에서 몰아내야 한다. 방법이 있을까? 원숭이에게 먹이를 주지 않으면 된다.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이는 부정적 사고, 게으름,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 추구, 자신감 상실,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이다. 이런 먹이가 없으면 원숭이는 우리 뇌 속에서 살 수 없다. 부정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훈련 방안. 긍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부정적으로 사고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하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 버려야 한다. 성격을 고치거나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이다. 두뇌가 그렇게 정형화되었다면 뇌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거 참 절벽을 마주친 느낌이다. 한번 형성된 성격은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나 성인에게는 더욱 그렇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성격을 바꾸는 것은 이만저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뇌 구조를 바꾸는 일은 더더욱 어렵다. 수술할 수도 없고 수술한다고 해도 인위적으로 신경회로를 연결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사고를 바꾼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과거의 오래된 믿음과는 달리 최근에는 개인의 성격도 바뀔 수 있다는 이론들이 등장하고 있다. 심리적 측면이 아닌 뇌의 패턴을 재구성함으로써 말이다. 뇌의 가소성 높이기. 정말 노력하면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경험적으로 보면 어렵다. 성장 과정을 통해 한 번 형성된 사고나 가치관은 쉽사리 바뀌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다. 뇌에는 가소성이라고 하는 놀라운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소성은 물리학에서 유리한 개념인데 어떤 물체에 물리적 힘을 가하면 힘을 제거한 후에도 그 모습이 그대로 남는 것을 말한다. 마치 자력을 이용하여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 말이다. 뇌를 자극해서 특정 방향으로 훈련하면 뇌 안에 새로운 연결 회로가 형성되고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다. 경험과 훈련을 통하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뇌의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말이다. 현악기 연주자들은 주로 왼손으로 현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활을 켜서 소리를 낸다. 이들은 피나는 연습을 반복하는데 이로 인해 왼쪽 손가락에 해당하는 두뇌 피질의 두께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두꺼워지고 넓어진다. 런던의 택시 기사들은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해야 한다. 경로가 무려 4만 개 이상이나 되는 런던 골목길을 운전하려면 특별한 학습과 기억 능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기능이 뛰어나야만 한다. 실제로 런던 베테랑 택시 기사들은 일반인보다 훨씬 큰 해마를 가졌다고 한다. 현악기 연주나 런던의 택시 기사의 사례는 뇌가 노력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긍정적인 상상을 통해 뇌가 활성화되면 그 상상으로 활성화된 영역에는 시냅스가 형성되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길이 만들어진다. 이 상상이 자주 일어나면 시냅스가 강화되어 돌다리가 콘크리트 다리가 되는 것처럼 단단한 길이 형성된다. 다소 과장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많은 자기개발 전문가들이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론에 근거를 둔다. 상상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뇌에게 지속적으로 좋은 생각을 심어주고 긍정적인 사고에 물을 주면 뇌는 그에 화답하여 좋은 방향으로 변화한다. 그렇게 변하는 뇌는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신신경 면역학에 따르면 생각은 뇌에서 특정한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그렇게 되면 뇌는 화학 물질을 분비하고 이를 몸에 전달하는데 이를 통해 우리가 생각한 것과 똑같이 몸이 느끼도록 만들어준다. 행복한 생각을 하면 뇌가 기쁨과 흥분을 유발하는 도파민을 분비한다. 도파민이 분비되면 우리 몸은 좀 더 활력 있는 상태로 변한다. 기분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진다. 반면에 화가 나거나 우울한 생각을 하게 되면
펩타이드가 분비되고 이는 세포를 과다하게 공격하여 노화를 촉진하는 등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뻔한 결론 같지만 긍정적인 사고가 그래서 중요하다. 긍정적이고 행복한 상상을 하면 뇌가 그에 맞추어 물리적으로 변하고 적합한 화학 물질을 분비함으로써 몸도 그에 맞추어 변화하도록 한다. 캐나다 요크 대학교 교수 레이먼드 마르는 인간의 상상력은 가상의 상황이 현실인 것처럼 신체가 반응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부정적인 성격, 근심과 걱정을 달고 사는 성격이라도 뇌의 패턴을 바꿈으로써 조바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뇌는 꽤 복잡하고 심오한 존재인 듯 하지만 알고 보면 무척 단순하여 속이기 쉬운 존재다. 무색무취의 투명한 물에 빨간 물감을 떨어뜨리면 빨갛게 물이 들고 파란 물감을 떨어뜨리면 파랗게 물이 드는 것처럼 뇌 기능도 분비되는 호르몬에 따라 달라진다.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밝은 정서를 이끌어내는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면 뇌 기능도 그것에 맞춰 달라지고 뇌 스스로 긍정적 정서를 유도하는 호르몬을 분비한다. 긍정적인 정서가 늘어나면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신경회로의 연결이 늘어난다. 그것이 강화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진다. 삶이 좀 더 즐겁고 행복하게 바뀔 수 있다. 지금까지 당신의 뇌는 서두른 법이 없다에서 일부 요약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눈뜨는 인생의 리뷰 한마디는 아래 댓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당신의 뇌는 서두르는 법이 없다. 저자는 양은우, 출판사는 웨일북입니다. 육상 선수 2명이 출발점에 나란히 서 있다. 1000m 장거리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이다. 출발을 알리는 총소리가 울리고 두 선수가 나란히 결승점을 향해 달려나간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하다. 한 선수가 달리는 트랙에는 장애물이 없이 평평한데 다른 선수가 뛰는 트랙에는 허들과 웅덩이 같은 장애물이 도처에 널려 있다. 장애물이 있는 트랙을 뛰는 선수는 있는 힘을 다해 달리지만 허들에 걸려 넘어지거나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보니 속도가 전혀 나지 않는다. 결국 제풀에 지쳐 쓰러진 채 시합을 포기하고 만다. 조바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육상 경기에서 장애물을 두고 달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빨리 달리고 싶어도 장애물에 걸려 속력이 나지 않거나 넘어져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반복이 되다 보면 사는 것이 피곤하고 삶에서 오는 행복감이나 만족도를 느낄 수 없게 된다. 조바심은 여유로운 삶을 갉아먹는 종과 같다. 조바심이 생기는 경우, 우리는 주로 어떤 경우에 마음이 조마조마해질까? 우선은 무언가 해야 할 것 혹은 하고 싶은 것이 있다. 외부적 요인에 의해 강제적으로 하든 내부적인 동기에 의해 자발적으로 하든 해결해야 하는 일 혹은 달성하려는 목표가 있다. 해야 할 일이 없다면 마음이 조마조마할 이유도 없다. 해야 할 일 혹은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졸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일이 잘못될 것을 우려하는 마음이다. 대학 입시, 승진, 전직, 결혼, 투자, 아이의 귀가, 마음에 드는 물건 구매, 약속 시간, 실적 등 의도한 목표와 실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하려던 일이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면 걱정할 이유가 하등 없다. 세 번째는 시간적 제약이나 압박을 느끼는 것이다. 일을 끝내야 할 시간 혹은 무언가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 시간을 맞출 수 없을 것 같고 그로 인해 결과가 틀어질 것 같을 때 초조한 마음이 생긴다. 데드라인이나 시작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일이라면 언제라도 시작하고 끝낼 수 있으니 굳이 초조할 이유가 없다. 조바심은 해야 할 일 또는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나 시간의 제약이나 압박으로 결과가 잘못될 것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나타난다. 단순히 성격이 급해서 또는 인내심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조바심 테스트. 일상에서 느끼는 조바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해보자. 병원에서 진료 순서를 기다리거나 지하철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등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이 힘들다.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깝다. 끊임없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린다.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하지 못하고 이 일 저 일 번갈아가며 한다. 자꾸 쓸데없는 걱정이 든다. 짜증을 자주 내거나 조그만 일에도 화가 난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힘들다. 다른 사람에 비해 밥을 빨리 먹는 편이다. 잠자는 시간이 아깝게 여겨진다. 자주 성과에 대한 압박감을 느낀다. 운전 중에 길이 막히면 화가 난다. 하루 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항상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운전할 때면
이상하게 교통신호에 자주 걸린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신경을 많이 쓴다. 퇴근 무렵에는 늘 쫓겨다니는 기분이다. 편법이나 불법으로 성과를 얻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은 쉽사리 시작하지 못한다. 폭넓게 생각하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사고하는 편이다. 늘 일에 치여 산다.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 기회주의자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 긴 글은 보기가 힘들다. 자주 딴짓을 한다. 해야 할 일이 많아도 집중해서 하지 못한다. 자주 심장이 뛰고 호흡이 가빠진다. 무언가를 시작했다가도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보다 욕심이 많은 편이다. 자신감과 조바심. 대개 조바심은 잘못된 사고나 습관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바심을 없애려면 이러한 잘못된 사고나 습관을 고치는 것이 필요한데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자신감이다. 자주 조바심을 느끼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에 대한 신뢰, 다시 말해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이 많다. 2015년 국제 교육연구 학술 저널에는 성인 사이에서의 인내심과 자신감, 스트레스 수준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논문이 실렸다. 인도의 도시 아우랑카바드의 마라트와다 교육대학교 조교수 칸 담비어 하비부는 지역의 남녀 대학생 100명을 선정하여 학생 스트레스 척도와 사회진흥 척도를 검사했다. 그 결과 인내심과 자신감, 스트레스 수준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나타났다고 한다. 즉, 인내심과 자신감이 높으면 스트레스 수준은 적당하게 나타나지만 인내심과 자신감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수준은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조바심은 일종의 스트레스 반응이므로 자신감이 낮을수록 조바심이 커진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사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정 정도는 그런 성향이 있다. 무엇이든 자신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어떤 콤플렉스이든 그 콤플렉스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자신이 없다고 느낀다. 자신감의 깊이가 차이날 뿐 이 세상을 완벽한 자신감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간혹 지나치게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은 실제 자신감보다는 맥락 파악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자신의 콤플렉스와 상관없이 매사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확신이 없으며 사소한 일에서도 쉽사리 의사결정을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결과가 좋게 나타날 수 없고 그러한 행동 패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자신감 저하로 이어진다. 결국 무슨 일을 하든 자신이 하는 일에 믿음이 가지 않고 결과를 의심하게 되며 불안과 조절을 느낀다. 자신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을 쉽게 떨쳐버릴 수 없다. 그러므로 조바심을 없애기 위한 첫걸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낮은 신뢰를 떨쳐버리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다. 부정적 사고가 조바심에 미치는 영향. 안타깝게도 조바심에 시달리는 사람은 대부분 부정적인 사고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 뒤집어 말하면 부정적인 성향의 사람은 쉽사리 조바심의 포로가 될 수 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인간의 뇌는 안전과 생존을 유지하는 데 위협이 되는 모든 요소에 대해 신속하게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진화해 왔다. 스트레스 받거나 걱정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뇌는 즉각적인 위협이 있다고 믿도록 자신을 속임으로써 그 위협에 맞서 싸우거나 위협에서 벗어나 도망칠 준비를 한다. 뇌는 선천적으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더 빨리 반응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사람이 칭찬보다는 비난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인지치료 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그 사람이 가진 사고와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사고하는지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매사 부정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정서,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런 해로운 인식은 불안장애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비록 뇌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빠르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졌을지라도 그 감정에 오래 사로잡히면 삶을 초조와 불안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매사 조바심을 내게 되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부정적인 사고는 불확실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상실하게 한다. 그 중 하나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다. 체코 출신의 소설가 밀란 군테라는 두려움의 원천은 미래에 있고 미래로부터 해방된 자는 아무것도 겁날 게 없다 라고 했다.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시간이다.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와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그 많은 변수와 불확실성이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내게 유리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지만 예상과 달리 불리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지금 잘 나가는 사람도 뜻하지 않은 일로 위기에 처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도 언제 가진 것을 모두 잃고 빈 털터리가 될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미래는 두려운 존재다. 조바심이 발동하는 상황을 살펴보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 원천에 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장차 다가올 미래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에 불안한 마음이 들고, 혹시나 기대하는 결과가 어긋날까 조주한 마음이 생긴다.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데 모아둔 돈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시달리지나 않을까. 갑자기 암에 걸려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지 않을까 등 미래가 기대와 달리 전개될까봐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는 다시 자신감의 문제로 귀착한다. 자신감이 부족하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어렵다. 자신이 하는 일을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특히나 과거에 오랜 시간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험이 있다면 그러한 두려움이 점차 커지고, 그 두려움은 다시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잡아먹는다. 결국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조바심에 빠지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머릿속 원숭이.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의 머릿속에는 원숭이가 한 마리씩 살고 있다. 이 원숭이는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말을 걸고 성가시게 군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잘못될 결과가 무엇인지, 가진 단점은 무엇인지, 나의 한계는 어디까지이며 그것을 넘어서는 일을 하면 어떤 해로운 일이 일어나는지 쉴 새 없이 이야기한다. 주로 이런 것들이다. 너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건 안 돼. 그만둬. 이건 너무 어렵다. 너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힘든데 그냥 그만두고 쉬는 게 어때? 너가 그렇지 뭐. 잘하는 거 하나라도 있니? 또 시작이냐? 언제까지 그렇게 바보처럼 살래? 이걸 꼭 지금 해야 돼. 오늘은 좀 쉬고 내일 하자. 이미 눈치챘겠지만 이 원숭이는 사사건건 딴지를 걸고 주의력을 흐트러뜨리며 자신감을 뺏어가고 부정적인 사고를 갖도록 만들어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시도하는 것을 주저하게 한다. 사람에 따라 정도는 차이는 있지만 이 원숭이는 포기할 줄 모르고 집요하게 말을 걸어온다. 미래를 내다보고 대처하기보다는 현재의 만족을 추구하도록 부추긴다. 온갖 딴지를 걸어 현재의 만족을 추구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자신감을 잃고 무언가 선뜻 시작하기 어렵게 만든다. 시간이 지날수록 손에 쥐는 것이 막상 없다. 그러니 조바심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 원숭이는 사람들이 조바심을 느끼게 하는 원인 제공자이다. 머릿속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한 조바심에서 자유로워질 수는 없다. 조바심에 치여 살지 않기 위해서는 당신이 이 원숭이를 머릿속에서 몰아내야 한다. 방법이 있을까? 원숭이에게 먹이를 주지 않으면 된다.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이는 부정적 사고, 게으름,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 추구, 자신감 상실,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이다. 이런 먹이가 없으면 원숭이는 우리 뇌 속에서 살 수 없다. 머릿속 원숭이.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의 머릿속에는 원숭이가 한 마리씩 살고 있다. 이 원숭이는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말을 걸고 성가시게 군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잘못될 결과가 무엇인지, 가진 단점은 무엇인지, 나의 한계는 어디까지이며 그것을 넘어서는 일을 하면 어떤 해로운 일이 일어나는지 쉴 새 없이 이야기한다. 주로 이런 것들이다. 너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건 안 돼. 그만둬. 이건 너무 어렵다. 너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힘든데 그냥 그만두고 쉬는 게 어때? 너가 그렇지 뭐. 잘하는 거 하나라도 있니? 또 시작이냐? 언제까지 그렇게 바보처럼 살래? 이걸 꼭 지금 해야 돼. 오늘은 좀 쉬고 내일 하자. 이미 눈치챘겠지만 이 원숭이는 사사건건 딴지를 걸고 주의력을 흐트러뜨리며 자신감을 뺏어가고 부정적인 사고를 갖도록 만들어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시도하는 것을 주저하게 한다. 사람에 따라 정도는 차이는 있지만 이 원숭이는 포기할 줄 모르고 집요하게 말을 걸어온다. 미래를 내다보고 대처하기보다는 현재의 만족을 추구하도록 부추긴다. 온갖 딴지를 걸어 현재의 만족을 추구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자신감을 잃고 무언가 선뜻 시작하기 어렵게 만든다. 시간이 지날수록 손에 쥐는 것이 막상 없다. 그러니 조바심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 원숭이는 사람들이 조바심을 느끼게 하는 원인 제공자이다. 머릿속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한 조바심에서 자유로워질 수는 없다. 조바심에 치여 살지 않기 위해서는 당신이 이 원숭이를 머릿속에서 몰아내야 한다. 방법이 있을까? 원숭이에게 먹이를 주지 않으면 된다.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이는 부정적 사고, 게으름,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 추구, 자신감 상실,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이다. 이런 먹이가 없으면 원숭이는 우리 뇌 속에서 살 수 없다. 부정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훈련 방안. 긍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부정적으로 사고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하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 버려야 한다. 성격을 고치거나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이다. 두뇌가 그렇게 정형화되었다면
뇌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거 참 절벽을 마주친 느낌이다. 한 번 형성된 성격은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나 성인에게는 더욱 그렇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성격을 바꾸는 것은 이만저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뇌 구조를 바꾸는 일은 더더욱 어렵다. 수술할 수도 없고 수술한다고 해도 인위적으로 신경회로를 연결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사고를 바꾼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과거의 오래된 믿음과는 달리 최근에는 개인의 성격도 바뀔 수 있다는 이론들이 등장하고 있다. 심리적 측면이 아닌 뇌의 패턴을 재구성함으로써 말이다. 뇌의 가소성 높이기. 정말 노력하면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경험적으로 보면 어렵다. 성장 과정을 통해 한 번 형성된 사고나 가치관은 쉽사리 바뀌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다. 뇌에는 가소성이라고 하는 놀라운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소성은 물리학에서 유리한 개념인데 어떤 물체에 물리적 힘을 가하면 힘을 제거한 후에도 그 모습이 그대로 남는 것을 말한다. 마치 자력을 이용하여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 말이다. 뇌를 자극해서 특정 방향으로 훈련하면 뇌 안에 새로운 연결 회로가 형성되고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다. 경험과 훈련을 통하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뇌의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말이다. 현악기 연주자들은 주로 왼손으로 현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활을 켜서 소리를 낸다. 이들은 피나는 연습을 반복하는데 이로 인해 왼쪽 손가락에 해당하는 두뇌 피질의 두께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두꺼워지고 넓어진다. 런던의 택시 기사들은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해야 한다. 경로가 무려 4만 개 이상이나 되는 런던 골목길을 운전하려면 특별한 학습과 기억 능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기능이 뛰어나야만 한다. 실제로 런던 베테랑 택시 기사들은 일반인보다 훨씬 큰 해마를 가졌다고 한다. 현악기 연주나 런던의 택시 기사의 사례는 뇌가 노력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긍정적인 상상을 통해 뇌가 활성화되면 그 상상으로 활성화된 영역에는 시냅스가 형성되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길이 만들어진다. 이 상상이 자주 일어나면 시냅스가 강화되어 돌다리가 콘크리트 다리가 되는 것처럼 단단한 길이 형성된다. 다소 과정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많은 자기계발 전문가들이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론에 근거를 둔다. 상상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뇌에게 지속적으로 좋은 생각을 심어주고 긍정적인 사고에 물을 주면 뇌는 그에 화답하여 좋은 방향으로 변화한다. 그렇게 변하는 뇌는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신신경 면역학에 따르면 생각은 뇌에서 특정한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그렇게 되면 뇌는 화학 물질을 분비하고 이를 몸에 전달하는데 이를 통해 우리가 생각한 것과 똑같이 몸이 느끼도록 만들어준다. 행복한 생각을 하면 뇌가 기쁨과 흥분을 유발하는 도파민을 분비한다. 도파민이 분비되면 우리 몸은 좀 더 활력 있는 상태로 변한다. 기분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진다. 반면에 화가 나거나 우울한 생각을 하게 되면 펩타이드가 분비되고 이는 세포를 과다하게 공격하여 노화를 촉진하는 등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뻔한 결론 같지만 긍정적인 사고가 그래서 중요하다. 긍정적이고 행복한 상상을 하면 뇌가 그에 맞추어 물리적으로 변하고 적합한 화학 물질을 분비함으로써 몸도 그에 맞추어 변화하도록 한다. 캐나다 요크 대학교 교수 레이먼드 마르는 인간의 상상력은 가상의 상황이 현실인 것처럼 신체가 반응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부정적인 성격, 근심과 걱정을 달고 사는 성격이라도 뇌의 패턴을 바꿈으로써 조바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뇌는 꽤 복잡하고 심오한 존재인 듯 하지만 알고 보면 무척 단순하여 속이기 쉬운 존재다. 무색무취의 투명한 물에 빨간 물감을 떨어뜨리면 빨갛게 물이 들고 파란 물감을 떨어뜨리면 파랗게 물이 드는 것처럼 뇌 기능도 분비되는 호르몬에 따라 달라진다.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밝은 정서를 이끌어내는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면 뇌 기능도 그것에 맞춰 달라지고 뇌 스스로 긍정적 정서를 유도하는 호르몬을 분비한다. 긍정적인 정서가 늘어나면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신경회로의 연결이 늘어난다. 그것이 강화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진다. 삶이 좀 더 즐겁고 행복하게 바뀔 수 있다. 지금까지 당신의 뇌는 서두른 법이 없다에서 일부 요약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눈뜨는 인생의 리뷰 한마디는 아래 댓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